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새벽간이 강한 하락분과 함께 또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빅쇼트가 한번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의 변동성에 이제는 오르겠지, 감정적으로 매매했다간 청산 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트를 봐도 파동상 이사파 반등 이후에 단기 상승 채널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단기간에 이 자리에서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지금의 이 하락 오파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죠. 이 스트래티지의 우선주 STRC의 가격이 $100 위로 유지가 되어야 이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새벽간 $75를 깼습니다. 이 회사 자체 시총이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세가 이어진다면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결국 매매라는 건 방향성을 정해두되 이 절대값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매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매크로적인 부분까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 강한 하락분이 한 차례 나와주면서 정석적인 이 오파 하락분에 대한 하방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유동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반등 자리를 진짜 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지금 자리에서 풀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하방 리스크 속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조정 구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큰 구조에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고점이었던 이 82.6K 이후로 이러한 형태의 하락 추진 오파로 이런 조정 구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석적인 파동을 만들면서 결국은 지금 이 사파 반등 이후에 오파 하락분이 출현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오파 자리 자세히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자리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사파 반등 이후의 단기 상승 채널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강한 매수세나 유동성의 흐름들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채널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오파 하락분에 대해서 세부 파동을 보더라도 이 정석적인 구간들에서 반응들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오파에 대한 하락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전저점이었던 이 59K를 갱신하고 이러한 사파에 대한 반등분이 나와줬지만 한 차례 하락 파동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롱버튼을 누를 자리 아니다, 굉장히 꼬로만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새벽간 이 58K 자리를 다시 한번 깨면서 강한 하락분이 나와줬지만 우리가 이걸 오파 하락분에 대한 마감이라고 확정짓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통상적인 하락분을 예상했을 때 이 1파 하락분에 대해서 1대1 비율로 떨어지는 게 가장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격대를 56K에서 57K 부근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롱버튼 풀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의미 있는 유동성 자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하락분에서 나와줬던 구간을 좀 보시면 이 큰 파동에서 하락 1파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던 하락 채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도 이 상승분을 다시 한번 이어가려면 이 자리에서 캔들 몸통상 유동성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 유동성 계속 이탈이 나와줬죠. 그전에도 이 채널 상단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캔들이 저항 먹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리에서도 몸통 기준으로 돌파해주지 못하고 꼬리만 맞고 이렇게 떨어진다? 이 추가적인 2차 하락분 강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손절의 기대값은 짧고 이 수익의 기대값은 훨씬 더 큰 자리, 손익비상 의미 있는 숏포지션 진입 자리들이 되겠죠.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진입 자리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하방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숏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구독자님들 계신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를 다 드렸습니다. 이 포지션 진입 이후에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피보나치 2.618 구간까지 분할로 익절을 대부분 해드리면서 현재는 이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할 수도 있었겠지만 손익비를 따졌을 때 아직까지 이 하락 오파가 한 차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 롱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단기 상승 채널 상단 저항이자 이 하락 3파에 대한 0.382 구간,
겹치는 자리였죠. 기존에 숏포지션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신규 숏포지션 또한 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러한 직관적인 진입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 입장해 계시면 되시겠고요. 현재로선 대부분의 물량들을 익절했고 롱포지션에 대한 매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런 강한 하방 추세를 봤을 때 이러한 오파 하락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한 매수세나 유동성이 들어오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하락이 뭐 말도 안 되는 40K 간다, 30K 간다 이런 하락분은 안 나와줄 거고요. 당장은 이러한 마지노선을 56K 부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 안 주고 유동성 들어오면서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체인 데이터,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이 나스닥의 차트 같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나스닥 차트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자, 이 왼쪽에 나스닥과 오른쪽에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나스닥 또한 이 고점을 찍고 지금 이 조정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보다 그 전에 나왔던 이 나스닥의 조정 구간, 이 자리에서 나스닥이 거의 8%가 넘는 하락분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또한 여기서 59K 찍는 하락분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이런 나스닥의 강한 하락분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굉장히 가격 방어 잘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와줬던 이 나스닥의 조정 구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은 하락분에서도 비트코인은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강한 하락분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나스닥의 반등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혼자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며 쏟아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스닥의 하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이 자리에서 8%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분밖에 안 나와줬다? 어느 정도 저점 신호가 나와줬다. 이 조정분이 나오더라도 크게 빠져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40K 간다, 30K 간다 이런 하락분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느 정도 저점 신호들이 한 차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한 매수 준비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이러한 오파에 대한 하락분이 마무리됐다라고 확정짓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방의 압력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터디방과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이 56K에서 58K 자리, 아직까지는 이 하방의 시나리오를 열어두면서 롱 포지션을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이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영상만 보시고 이런 자리 오더라도 확신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기존의 이런 숏 포지션 진입 자리도 전부 놓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는 이런 진입 자리에서 고래들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확인하면서 이 분할 매수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이렇게 뉴스들까지 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무료로 퍼주는 거냐, 나중에는 뭐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자선 사업가는 아닙니다. 결국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튜브 채널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 남들처럼 말로만 차트에서 결과 가지고 주절거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이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 공유 드리면서 이 수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만원 한 장이라도 수익 보고 믿음이 가야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 타고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입장하실 때 돈 한 푼 안 내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당장 못 믿어오시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이런 결과만 가지고 떠든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차트 관련된 질문이나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매매하면서 제 돈도 걸려있지만 이 채널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매크로적인 상황들까지 하방의 압력을 부추기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오파에 대한 하락분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점 자리들에서 유동성이나 이런 하락분을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40K를 간다, 30K를 간다 이런 하락분은 당장 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장은 이 56K에서 58K 자리 이런 유동성이 확인되는지를 보고 이 매수세와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면서 롱 포지션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우리가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차트 같이 봤었죠. 나스닥이 지난 강한 하락이 나와준 자리에서 비트코인 물론 강한 하락 나와준 거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그 전부터 두드려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분이 나오더라도 크게 두드려 맞을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겁니다. 이 추가적인 하락분을 보고 있지만 이 강한 하락은 아닐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 우리가 이런 핵심 구간들에서 이런 지표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절대 이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에서는 제가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어려운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기와 기회는 같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브리핑 이어나갈 거니까요.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